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제2경춘국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 선정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춘천 옛 캠프 페이지에 운영 중인 영화 촬영장이 사라질 처지에 놓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도내 주요 단체장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제2의 도약에 나선 강릉시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줄이고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하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도는 2일 산불 복구 상황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달 중으로 모여진 국민성금 2차분을 모두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에 모여진 총 국민성금은 561억 원이며 이 중 1차분 270억 원은 이재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이미 전달됐습니다. 강원도는 제9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으로 남은 국민성금 2차분 291억 원도 주택피해 이재민과 중소상공인들에게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날 강원도는 장마가 다가오면서 높아지고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 피해 지역에 총 701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사방사업과 피해목 벌채 등 응급복구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신과 함께 군함도 모두 춘천에서 촬영된 대작 영화들입니다. 춘천의 옛 미군 부지에 설치된 영화 세트장에서 이 같은 상업 영화 50여 편이 제작이 되면서 춘천이 영화 촬영지로 급부상을 했는데요. 춘천시가 해당 부지 임대 연장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 옛 캠프 페이지에 조성된 대규모 영화 촬영장. 한 민간업체가 10년 전 춘천시와 임대 계약을 맺고 세트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영화 미스터고를 시작으로 신과 함께까지 제작비 70억 원 이상의 대형 상업영화 50편이 여기에서 제작됐습니다. 단역 배우와 영화 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군함도 제작 당시 6개월 동안 약 40억 원을 춘천에서 소비했다고 제작사는 밝혔습니다. 실제 자재와 장비, 숙박업소 등 지역 60여 개 업체들은 영화산업협동조합 창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의 영화산업을 이끌어온 이 세트장이 사라질 처지에 놓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1년 단위로 진행해온 이 부지에 대한 사용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해당 부지가 오는 10월부터 국비로 진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원 조성 대상지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성 사업에 의해서 국비 사업에 의해다 보니까 이거를 7월부터 사실 작업 들어가야 하거든요. 거기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연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페널티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11월까지 영화 3편이 제작될 예정인데 임대 계약이 끝난 이달부터 촬영을 중단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금 영화 백두산 이후에 다음 영화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춘천시가 그럼 백두산 전에라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뭐 백두산 끝나고 다음 영화 들어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그제서 안 된다, 국비 사업이 있다. 춘천시는 지난 4월 영화특별시 춘천 선포식을 갖고 영화 산업을 지원하는 조직과 위원회를 만드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원 민선 7기 1년을 맞아 도내 지자체들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동 지역 중심 도시 강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세계 속의 감동 강릉을 시정 비전으로 내세웠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제2의 도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강릉시는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요?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김한근 강릉시장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의 산업 구조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강릉시는 지난 4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 투자 협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물꼬를 텄습니다.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으로 앞으로 3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 181억 원을 투입해 연관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김한근 시장은 지난 5월 미국 LA에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단계 특구 지정이 이제 예정대로라면 10월달 정도에 특구 지정이 될 겁니다. 이제 이때 부지 확보를 보고 거의 맞춰서 지금 MOU를 맺을 계획이고요. 강릉 경포권역 문화올림픽 특구 110만 제곱미터 부지를 아이언맨과 슈퍼맨 등을 테마로 하는 히어로시티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정되는 투자 규모는 5조 원에서 8조 원 규모로 자금 유치부터 정부 승인, 실제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성사만 된다면 동해안 관광지도를 바꿀 획기적인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앞서 서울역과 청량리역으로 이원화돼 있던 KTX 강릉선 출발, 종착역을 서울역으로 일원화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지역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제2혁신도시의 합리적인 유치와 올림픽 특구 2단계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실제 강릉시 인구는 5월 말 현재 21만 3,199명으로 1년 전보다 21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원주시가 34만 명, 춘천시가 28만 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2혁신도시 유치, 올림픽 2단계 특구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좋은 인프라, 올림픽 끝난 이후에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강릉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남북 관계의 변화가 강릉 발전의 새로운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여전합니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거쳐 북한을 잇는 동해 북부선 연결에 합의하면서 강릉이 북방물류의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 KTX 탈선을 시작으로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지난 4월 대형 산불,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까지 대형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강릉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민선 7기 강릉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일자리 부족이라는 과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15개 유치원에서 5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2일 회계 조작 등 문제가 드러난 유치원 관계자 2명을 경징계 조치하고 업무 추진비와 연합회비 등 부정적하게 집행된 예산 3억 원을 회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적 문제가 적발된 16건에 대해서는 시정과 기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교육청은 15개 유치원이 부정적하게 집행된 약 12억 원을 자진 반납해 회수 금액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우정노조가 다음 주 화요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원주와 강릉 우편집중국도 파업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강원 우정노조는 우편집중국에 소속된 우정실무원들에 대한 명절 보너스 인상과 근속수당 확대, 교통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오는 9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와 강릉 우편집중국에 소속된 조합원은 모두 99명으로 지난달 말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100%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편집중국 직원들은 65%까지 파업 참여가 가능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물류 배송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 춘천 간 동서고속도로나 기존 경춘국도가 주말마다 고질적인 정체난을 겪고 있어서 교통량 분산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선 선정 과정에서 벌써부터 갖가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심층 리포트 제2경춘국도 노선 선정 논란을 성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제2경충국도가 이번에 타당성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거 하라 이거예요. 근데 대신 우리 있는 데는 건들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제2경춘국도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약 32.9km를 잇는 노선입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대형 SOC 사업이 가장 큰 문턱을 넘은 셈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등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에서 해소가 된 점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제2경춘국도 노선을 놓고 가평군과 춘천시가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춘천시가 경기도 남양주 금남 JCT에서 춘천시 서면을 바로 연결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가평군이 가평을 경유해야 한다고 맞선 겁니다. 몇 차례 합의 끝에 국토교통부가 이 둘을 절충한 대안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국토부 안을 노선안을 수용하면서 대신 저희 원주청이나 강원도, 춘천시가 서로 공조를 해서 제2경춘국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2경춘국도와 같이 국대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같은 대안 노선에 대한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대안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남이섬과 자라섬 사이를 관통하는 노선안. 유명 관광지 남이섬 인근의 춘천 방아리와 가평 달전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말만 듣고는 어떤 상황인지 안 그려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안대로라면 이곳 춘천시 남산면 방아리와 반대편 가평군 달전리에 있는 대형 교각이 이 물 위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리가 생기면 오랜 시간 걸쳐 만들어진 이 일대 관광 인프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교량 건설로 수상 레포츠 중단 등 생업의 차질을 빚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교량 위치를 주변 관광업체들이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여기를 관광지를 왜 훼손을 시켜가면서까지 이 다리를 꼭 놔야 되는 이유를 해명을 해주시면 그 해명이 합당하다 하면은 그러면 저희들은 듣겠습니다. 그 해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옮겨달라는 겁니다. 이걸 좀 왜 이 좋은 초년의 자원을 이거 한번 파기만 되면 연간 300만 명 정도가 남이섬을 찾고 있는데 교량이 생기면 유람선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교량으로 생기는 유속 변화와 퇴적물 등이 안전 운행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위험물을 인지하고 쓰거나 그 방향을 바꾸기에 배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특히 그 교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야간이라든가 또 제가 원치 않는 그 유속이나 유향이 생겼을 때는 더더욱 큰 지장물이 생기고 충돌물로도 작용하겠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현재 제2경춘국도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예상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 간의 격차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 등이 추산한 제2경춘국도 총 사업비는 1조 2,900억 원 규모, 추정 사업비 8,600억 원보다 무려 4천억 원 이상이 더 들 것으로 예측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전망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아직 최종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등의 과정에서 세부 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게 있어야 그걸로 예타 면제를 받았으니까요. 예타 면제를 받은 노선이 있죠. 최종 확정된 게 아닙니다. 강원도 등의 걱정은 이 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표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너무 많이 더 필요하면 사업 추진에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통과해야 되는데 20%가 넘어가는 순간 다시 예비 타당성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는 벌써 예산이 초과됐기 때문에 예산이 높아지면은 비용 편입 분석은 오히려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1위의 수준에서 더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제2경천국도는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노선은 이르면 내년 말경 확정될 전망입니다. 2022년 착공 예정인 제2경천국도는 강원도와 경기도, 춘천시와 가평군 등 여러 지자체 경계를 지나게 됩니다. 그만큼 생각할 게 많다는 뜻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란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당국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보호해야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사고가 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요. 그 스쿨존 자체가 아이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건데 (4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속도 제어가 금방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30km인 게 알긴 아는데 사람도 없고 좀 급해가지고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런 차들 사이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런 튀어나왔을 때 차들이 서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 안전거리 미약보로 인해서 애들과 충격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시는 게 맞고,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같은 경우에 이 차량에 의해서 횡단한 학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게 이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강릉시가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폐가구 새활용 사업을 펼칩니다. 강릉시는 2일 명주예술마당에서 폐가구 새활용 협약식을 갖고 버려지는 가구를 재활용해서 새 제품으로 다시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리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폐가구 리폼 이렇게 해서 다시 쓰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리폼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제 재활용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가구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필요한 곳에 이제 기부도 하고. 폐가구 새활용 사업에는 강릉 시민 20여 명이 디자이너로 참여하며 완성된 가구는 갈바리 의원 등 지역 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3일 수요일 우리도 저녁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서 남부 지역에는 저녁에, 그 밖에 영서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18도, 강릉과 속초 20도 등으로 아침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존 수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춘천은 33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31도, 속초 29도 등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당분간 우리도 저녁 비 소식이 없습니다. 다만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영서 지역 주 후반으로 갈수록 33도까지 오르는 등 계속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수요일 이후 비 소식이 없겠고 아침과 낮 모두 기온이 높겠습니다. 한낮에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 소식은 없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